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우리 공정관리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공정관리는 여러분들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 실기 문제에서는요. 단일 문제로선 가장 배점이 큰 문제입니다. 보통 10점짜리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공정표 작성만 하게 되면 8점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10점이나 8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문제로는 우리가 가장 배점이 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10점이고 8점이니까 얘네 다 틀리고 내가 나머지 문제 다 맞으면 90점 또는 92점으로 합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관리 문제는요. 10점, 8점, 물론 배점도 중요하지만 그 배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모든 해당되는 시험 문제의 채점은 실기는 보통 우리가 개인이 보통 채점을 하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채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채점을 할 때 내가 이 단일 문제 중에 가장 배점이 큰 공정관리 문제를 틀렸다고 하면요. 굳이 나머지 문제도 얘네는 잘 풀지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결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고정관념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심어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잘 풀고 있다는 걸 정립을 시켜드리려면 꼭 공정관리는 여러분들 실수 없이 꼭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여러분들 완벽하게 우리가 정리해내고 여러분 걸로 정립하기에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 문제나 이 단원에 대한 게 이해가 안 되셔도요. 다시 한번 강의를 또 들어보시고 혼자 꼭 그려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 투자가 되셔야 되는 단원이라고 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이쪽은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본인 걸로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씩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총론이면 내가 공정관리를 왜 배워야 되는 건지, 왜 학습을 해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정립이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에 있는 내용부터 여러분들 보면요. 자, 총론입니다. 공정관리가 어떤 건지를 지금 쭉 적어놨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요. 공사의 일정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기법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 말조차도 어려우실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내가 해당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에 대한 산출,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 활동을 공정관리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 공사 기간을 뽑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저 공사 기간이 바로 직결되는 내용을 우리가 공사 비용을 얼마인 건지 산출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총 공사가 며칠 걸릴 건지를 우리가 계획이 됐었어야 내가 재료는 어느 정도 수배를 해야 되고 수급이 필요할 거고 내가 노무는 어느 정도를 배당을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 작업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걸 공정관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내용들을 내 머릿속에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전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예측도 또는 망상도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공정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하고 있는 이 건축이든 토목이든 조경 다 좋습니다. 우리는 무슨 직종입니까? 라고 하면 건설의 직종에 여러분들 종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건설업을 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왜 농업도 있고 어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건설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내가 배운 게 건설밖에 없고요. 건설을 하게 되면 무슨 업, 뭘 하기 위함이에요? 이윤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회사 사장님이라고 보시고요. 똑같은 건축물을 하나 이렇게 짓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이 이윤 추구는 남들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만 돈을 벌면 되는 거죠. 따라서 남들하고 똑같은 건축물을 지었으면 내가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극대화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 나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남들은 예를 들어 10억을 들여서 저 건물을 짓는데 나는 한 8억만 들여도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이윤 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니까 어떻게 짓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싸게 지어야 내가 똑같은 값에 팔아도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남들은 한 달 걸리는 일을 저는 20일에 끝내도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만들어도 빠르게 만들어도 나는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값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으면요. 차라리 품질이라도 좋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설업, 이 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의 3대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엔 너무 부끄러우니까 제가 그걸 멋있는 말로 평가해 보면요. 뭘 관리를 해주고 원가를 관리해주고 빠르게라고 하는 게 뭘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배우셔야 될 공정을 관리하겠다고 접근하시면 되는 거죠. 좋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품질 관리라고 이렇게 정리해 내실 수도 있을 거고 요즘 들어선 뭐 깨끗하게 이런 말도 여러분들 들어와서 걔를 환경 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하나 더 정리하실 건 요즘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여기까지가 3대 목표, 4대 목표, 5대 목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를 이루려면 나는 어떠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걸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 싸게 내가 어쨌든 건축물을 지으려면요. 재료를 한 번에 많이 사오는 것보다 적게 사오는 것보다 한 번에 많이 사오면 아무래도 원가의 단가가 많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정리하시는 걸 재료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매터리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시간상 제가 그냥 M자 앞에 있는 것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 이 재료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오려면요. 아무래도 나한테는 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돈이 많아야겠죠. 그걸 우리가 자금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정리해 드립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M자만 써놓으면 여러분들 제 실력을 조금 의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엔 영어로 한번 써본 거예요. 머니를 우리가 자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시고요. 빠르게 지으려면 나한텐 누가 많아야겠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될 거니까 저희가 노무라고 하는 걸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맨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 빠르게는 물론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한테 뭐가 많아야 돼요? 장비, 기계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머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제가 다 평가가 됐을 거니까 또 그냥 M자만 써놓고 넘어갑니다. 머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남들하고 똑같은 싸게, 빠르게, 좋게보다는 여러분들 똑같은 공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나한테 뭐 획기적인 공법이 필요하다면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는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방법, 공법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M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얘네 관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O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엔 저희는 이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봐줘야 될 게 이 빠르게라고 하는 걸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뭘 뽑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공사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하는 작업을 저희는 공정관리라고 합니다라는 거에 일단 신경은 쓰셔야겠죠. 그럼 이 공정관리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떤 누군가한테 전달도 하고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게 이 총론 시간에 학습을 하셔야 될 건 첫 번째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개요를 봅니다. 내가 공종별이라고 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 건지 뭐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이런 순서대로 저희가 접근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정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가 필요할 거예요. 종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횡선식 공정표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 횡선식 공정표. 걔를 우리가 보통 바차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착수일, 종료일을 명기해서 소규모 공사나 우리가 보통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걸 횡선식 공정표라고 하는데 얘네 단점들은 해당되는 선행관계와 후속관계, 어려운 말 나오기 시작하죠. 뒤에 가면 다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작업의 선행과 후속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사선식 공정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기성고 공정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뭐 기성고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공사의 예정과 실시를 판단하는 그래프. 얘하고 좀 비슷한 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진도관리 곡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를 열거해 놓는 걸 열기식 공정표라고 합니다. 다만
공정표 종류 중에 지금까지도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공정표를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요. 걔를 네트워크 공정표라고 그물망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네트워크 공정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 네트워크 공정표가 시험 문제에선 중요하니까 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 내가 어떻게 작성을 할 건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단원은 정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단원 끝나고 다음 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네트워크 공정표에서 이제 학습하게 된다고 그냥 틀은 이렇게 한번 잡아놓고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얘기들만 제가 밑줄을 쳐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다음 해당되는 내용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입니다. 공종별 공정의 특징이라고 하시는데 이 공종별이라는 뜻이 공사의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기초공사 여러분들 보이실 거고 골조공사 보이실 거고 마감공사 보일 거고 보통 우리가 1차 필기에서 어떤 공부를 했냐면요. 자, 옥 외 밖에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천우, 기상에 좌우되기가 쉽고요. 공정이 변경이 많아서 지연되기 쉽기 때문에 공기단축은 기초공사에서 하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했을 거고요. 콜조도 밖에서 하는 옥의 작업이므로 얘는 해당되는 천우에 좌우되기 쉽으나 우리가 공장 가공이 많은 공정과 반복 작업이 있기 때문에 공기단축은 전부 다 어디서 한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골조공사에서 가능합니다라고 한번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마감공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마감, 그래서 옥 외가 아니라 옥 내에 해당되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죠. 천우에 좌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보통 공사에 해당되는 진척 상황이 초반보단 뒤로 갈수록 공정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공기 단축하는 것보단 초반에서 공기 단축, 그 초반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골조공사에서 우리는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라는 건 1차에서 학습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정표의 종류로 오시면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횡선식 공정표. 다른 말로 바차트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는데 여기 1타팀란에 이렇게 오시면 자, 지금 X축에는 날짜를 기입한 거고요. 이 Y축에 해당되는 건 작업명을 기입해서 내가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요일수를 안에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 얘는 며칠에 시작해서 그렇죠. 1일에 시작해서 며칠에 끝나겠구나. 10일에 끝나겠구나. 한눈에 여러분들 시작 날짜도 알 수 있고 끝나는 날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얘 최고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면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을 거잖아요. 걔를 전부 다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기엔 양이 정말로 많아질 거니까 얘는 보통 어디에 사용을 하겠다고 보는 거죠. 소규모 공사에 사용하겠다고 보는 거고요. 자, 장점을 봅니다. 공종별 공사와 전체 공정 시기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착수일과 완료일, 시작일과 종료일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명시되어 있어서 판단이 용이도 하고요. 내가 처음 공정표를 접하는 사람도 공정표가 단순하니까 한 번에 아, 이런 느낌인 거구나라고 판단하기가 쉽죠. 그런데 단점을 보시면 작업의 상호 간의 관계가 불분명할 수 있겠고요. 대규모 공사엔 부족하고 작업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련성과 종속관계라고 하는 게 선행과 후속관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요 행선식 공정표는 소규모 공사나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 장점과 단점이 가끔씩 여러분들 서술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적으로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사선식 공정표라고 돼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여긴 기성고라고 놓고요. 여긴 공사기간이라고 나서 일반적으로 공사의 가장 이상적인 속도가 이런 S자를 보인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성고 곡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러분들 밑에 보이는 이 진도관리 곡선도 그냥 사선식 공정표 또는 그냥 진도관리 곡선이라고 같이 보셔도 무방할 걸로 봅니다. 그럼 여기에 상한이라는 한계를 하나 설정해 놓고 여기 하한이라는 한계를 하나 설정해서 내가 이 안에서만 상한과 하한 안에서만 여러 가지 타점들이 찍혀지면 아,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요 밖으로 이렇게 점들이 찍힌다면 지금 공사 일정에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리는 공정표를 사선식 또는 진도관리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공사의 기성고를 표시하는데 가장 편리한 공정표고요. 꼭 기성고뿐만이 아니라 자재 반입량이나 노무자 승에 대한 세로축, 월하고 일을 가로축, 월하고 일은 우리가 공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사의 진척 상황을 표현하는 그래프, 그걸 사선식 공정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말은요, 예정과 실적 차이, 예정과 실시 상태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린 그림이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상호 간의 관계가 또 불분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 장점이 보시면 얘뿐만이 아니라 재료나 노무에 대한 수배, 수급도 여러분들 예를 보면서 빨리빨리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오시면 3번의 진도관리 곡선에 해당되는 부분, 이 바나나 곡선 또한 그냥 사선식 공정표하고 같은 대동소이한 느낌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열기식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열거했다고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넘겨보시면 됩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라고 해서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1차 필기 공부하셨을 때 장점은 여러분들 그냥 좋은 느낌, 단점은 어려우니까 단점이었습니다라고만 정리를 했었을 텐데요. 얘는 이렇게 장점, 단점을 물어보기보단 네트워크 공정표 안에 가시면 공부해야 될 양들이 좀 많을 텐데 거기 나와 있는 작성과 걔를 이용한 활용법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오시면 이 3번에 네트워크 공정표라고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리 기법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관리기법 내용들은 요 위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공정표는 공기 단축을 위해서 작업을 3점으로 추정하는 퍼트 공정표가 있고요. 1점으로 추정하는 CPM 공정표라고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법에 보시면 바로 누구 보이고 퍼트 보이고 여기 보면 CPM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그 CPM 공정표에는 결합점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PDM과 작업 중심을 계산하는 ADM 공정표로 나눌 수 있다는 건 뒤에 문제에서 괄호 넣기로 보통 출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기법이죠, 여러분들. 그럼 그 기법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를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까? 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시공에서 총론 시간에 여러분들 C라고 보통 얘기하면 저희가 보통 V2에 해당되는 관리 기법에서도 보통 C값을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코스트, 비용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CPM은요.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줄여서 CPM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과 저만의 약속으로서 요 C를 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을 오면 얘는 돈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는 거죠. 공사 비용을 줄여서 공비. 얘는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둘 다 단축하는데 줄이는데 목표를 두는 건데요. 공정관리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항상 X축은 공사 기간이고요. Y축은 공사 비용이에요. 그럼 어쨌든 공사 기간이나 공사 비용을 줄이는 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럼 누구가 공사 비용이고 누가 공사 기간인가가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이 되셔야 될 거니까 C자 보면서 힌트를 얻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퍼트 기법이라고 보고요. 하나는 CPM 기법이라고 봤더니 자, 목적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에 대한 개념으로 구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목적은 둘 다 공사 기간이나 공사 비용에 해당되는 얘기로 정리를 해내실 수가 있잖아요. 얘는 C자 있는 거 확인이 됐더니 아, 누구 줄이는 거구나. 공사 비용을 줄이는 거구나. 얘는 누굴 줄이는 거구나. 공사 기간을 줄이는 거구나 라는 거에 첫 번째 정립을 하시고요. 그럼 얘네는 우리가 사업을 추정할 때 내가 3점 추정으로 합니까? 1점 추정으로 합니까에 대한 느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건축 시공을 가르치니까 수험생이 저한테 와서 교수님 여기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데 내가 시간은 몇 시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막상 물량을 우리가 산출해 봤더니 8루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한테 수험생이 와서 교수님 8루베를 내가 레미콘을 콘크리트 타설하고자 하는데요. 시간은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저한테 먼저 온 게 아니라 내가 레미콘만 30년 동안 타설한 우리가 노가다 10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죠. 경험이 많은 분한테 찾아갔더니 이 30년 동안 이 일만 하신 분은요. 그런가? 한 7시간이면 내가 타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답변을 했고요. 저한테 똑같이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 팔루베를 레미콘 타설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는 실전에서 일은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은 누구보다 대한민국에서 1등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실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사회적 지위하고 명예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잔머리를 씁니다. 저한테 처음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다른 분한테 먼저 물어보고 왔어요 라고 제가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어보러 왔던 수험생 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30년 동안 그 일을 한 어르신분은 7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나는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더니 저는 이 7시간이란 말을 해준 이분이 저한테 대단한 힌트를 준 거죠. 왜? 이 시간과 조금 흡사하게만 얘기하면 저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저는 이 사람들이 조금 일을 좀 빨리 끝내주면 그걸 낙관 시간이라고 합니다. 낙관 시간은 한 3시간쯤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늦게 일해버리면 한 10시간도 걸릴 것 같기도 하죠. 아닌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만약 그분들이 일을 해준다면 나는 한 6시간쯤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충 평균만 내봐도 얼마에 가깝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7시간과 조금 오차가 적게 만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에 내가 7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저처럼 경험이 없으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들은 이런 추정을 3점을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내용들을 정립을 해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포트 기법과 CPM 기법 중에 요 P자를 눈여겨 잘 보십니다. 뒤로 이렇게 엎으면요. 누구처럼 보여요? 6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낙관 시간과 뒤에 늦게 끝나는 비관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가운데 있는 시간을 정상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는 시간이 믿음이 더 갈 거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시간에만 가중치를 4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4배를 더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건 앞에는 1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뒤에도 1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일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얼마로 나누게 되는 겁니까? 6으로 나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뒤에 가시면 요건 적산에서 또 한 번 사용이 되셔야 될 거니까 지금 여기서 정립을 해주시는 걸 우리가 3점 추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낙관, 누가 비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작으면 낙관, 크면 비관, 가운데 있는 숫자는 정상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내가 3점을 추정했다는 말은 우리가 사업 자체가 경험이 없는 사업을 의미하는 거죠. 그 경험이 없는 우리가 보통 신규 사업이라고 정립을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점으로 여러분들 추정을 했을 거니까 상대적으로 경험이 있는 반복 사업이라고 접근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 포터 기법은 나중에 내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박스를 2개를 줘서 박스에 숫자를 기입하게 되는 거고요. CPM 기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세모하고 네모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일정 계산한 값들을 표현하게 될 거니까 그건 네트워크 공정, 표 작성이든 우리가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 계산 가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MCX라고 해서 미니멈 코스트 익스펜디팅이라고 우리가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말을 합니다. 뒤에 또 마찬가지로 공기 단축 가시면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돈이니까 돈은 돈하고만 연관이 지어져야겠죠. 그래서 너는 연관이 있고 너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표가 교재에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하나씩 확인합니다. 자, 얘는 여러분들 P자를 눈여겨 잘 봤더니 거꾸로 돌리면 6처럼 보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끝나는 거, 늦게 끝나는 거,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얼마를 더 곱하는 거. 4. 그래서 3점을 추정하는 거 보면 얘는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이구나라는 거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될 거고요.
얘는 경험이 있는 사업이구나. 1점 추정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다음 포트는 결합점 중심의 일정 계산, 보통 결합점을 이벤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현 기법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ETLT라고 보이는 건 뒤에 가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요 CPM 기법 같은 경우는 작업 중심, 보통 액티비티 중심의 일정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뭐 세모, 네모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해 보실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MCX의 이론은 얘는 돈에 대해 상관이 없는 거고 얘는 돈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핵심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공정관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공정표를 그리려면 어떤 순서를 통해서 그려야 됩니까? 라는 게 첫 번째 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순 계획이라는 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뭐 일정 계획까지 정리가 되시는 것도 우리가 1차 필기 때 다 학습했던 내용이니까 시험 문제에선 요거에 대한 순서가 가끔씩 물어보는 경우도 이 수순이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공정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공정표를 일단 작성부터 먼저 할 거고요. 작성하고 나서 내가 일정 계산하고 여유 시간을 뽑든 공기 단축을 하든 그런 공정표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앞에 부분에 대한 이론들 학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가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